하래서합 오늘도 얘기를 다 끝낼까 모르겠습니다. 하래서합이 좀 준비가 좀 많아가지고 화래서합은 요 이제 요 글자는 꽉꽉 씹는다는 소리입니다. 씹는다. 씹을 써 합할합 씹어서 합하는 거예요. 씹어서 합하는 건 뭐예요? 밥 따로 집어넣고 국 따로 집어넣고 반찬 따로 집어넣고 꽉꽉 씹으면 뒤섞이죠. 뒤섞여서 내가 섭취하기 좋게 이걸 만드는 과정이에요.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치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회에 쓸모없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을 잘 교화시켜서 순치시킨다. 딱딱한 오징어 뒷다리를 입에다 넣고 우물우물 씹어서 내 영양분으로 만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박근혜 정권하고 지금 정권하고 많이 일어나는 일들도 뭘 특별히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이 순치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의도에 맞도록 판을 새로 짜는 중이다. 그게 순치시키는 과정이죠. 그게 꽉꽉 씹는 과정이죠. 꽉꽉 씹는. 그러니까 너무 말 안 듣는 거 갖다 집어넣고 적당히 좀 말을 들을만 한 거는 을러서 내비두고 그런 과정이다. 그게 서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역 얘기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겉에 드러나 보이는 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을 겉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다. 정치 얘기하는 거든지 먹는 얘기를 하는 거든지 인간 사회 얘기를 하는 거든지 이 모든 것은 이 지금 서학계가 여기서는 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서학계가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거조차 버려야 된다. 여기서 씹는다는 그 의미조차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점을 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뭐 상가치를 하던 짤짜리를 하던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떤 게 나올지. 이게 이제 본께 직계라는 게 있어요. 본직계가 있거든요. 앞에 본계가 직계로 바뀌는데 64개 중에서 어떤 개로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64개 중에서 어떤 개로 바뀔지 몰라요. 본직계는. 점을 친다 그러면 시작은 여기고 끝은 여기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고 하늘이고 이 얘기하고 서합은 씹는 거다 얘기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그 본뜻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때가 가면 여기에 지금 말한 이 논리조차도 버려야 돼요. 버리고 나면 이게 그때서 해석이 되죠. 그제서. 그리고 이 해석은 하고 나서 귀신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논리적으로 점친 사람이 이해가 돼야지 됩니다. 이해가 돼야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역을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는 과정이. 그리고 사실은 주역을 이해를 하고 나면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보고 판단하면 끝나는 거지. 뭘 점을 치고 뭐 흔들고 짤짤이를 흔들고 그래요. 상황을 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옳게 풀어가겠다 하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이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들어 맞습니다. 그리고 점친다는 거는 그래요. 제 생각에 그게 이제 뭐 하늘에 내린 거다 해서 뭐 대단히 신성시 하긴 하는데 또 그건 신성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면 점을 계속 쳐요. 어떻게? 자기 구미에 맞을 때까지. 그거는 말이 아니죠.
한 번 딱 판단을 하고 나서 그걸 믿고 따르면 그 점은 맞고 그걸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 점은 틀린 거고. 예, 좋다 그러든 나쁘다 그러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좋다, 지금 상황이 좋다 그러면 예, 그걸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면 되고 나쁘다 그러면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는데 좋다고 띵까띵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아버리면 말짱 돌아먹이고, 나쁘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정교하게 컨트롤해서 벗어난 되면 예, 흉중 길이 생기는 거죠. 나쁜 일 중에서 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일은 그렇습니다. 일은 일이 벌어져야 뭔가 결과물이 나와요. 아무 일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고난 속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극적반이란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어떤 일이 나오지. 그게 없으면, 이거 우리는 늘 편안한 걸 좋아해요.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와서 이제 이게 장소를 옮기는 거는 우리한테 지금 대단히 위기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까딱 잘못하면 없어질 수도 있고, 예, 뭐 다르게 어떻게 변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왔다 갔다 해버렸으니까 더 나은 게 없어.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런데 상황을 딱 바꾸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요.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네, 엊그제 저기 보험을 우리 저 회장님 사모님께 들었거든요. 내가 20년 만에 바꿨어요, 보험회사. 나 안 바꿔 별로. 한번 딱 들면 그 사람도 아는 사람도 아니야, 원래. 원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20년 동안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안 바꿔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어떤 이유로다가. 바꿨더니 보험료가 10만 원이 내려갔어. 30몇만 원 냈었거든요. 요번에도 30몇만 원이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꾸진 않았어요. 그 다른 이유로 바꿨는데, 예, 바꿔놓고 보니까 보험료가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내려간 거예요. 이거는 저로서는 생각하지 않은 횡재죠. 일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일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더 달라 그러면 왜 더 받아요? 깎아줘요? 이럴 수 있어. 내려갔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지. 그죠? 근데 있던 데를 계속 있으면 늘 그대로예요. 늘 그대로. 예, 제가 집에 연탄을 떼는데요. 20년 동안 지금 한 사람한테 쓰거든요. 처음에 무진장 싸게 했는데 지금은 더 비싸. 이 사람이 이제는 안 깎아줘. 예. 내년엔 바꿔야지 뭐. 내년에 바꿔야 돼요. 예. 뭔가 바꾸면은 새로운 바람도 되고 나 자신도 좀 긴장을 해서 움직이게 되고, 예, 그런 게 됩니다. 이 주역 점이라는 거는 그런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운칠기삼 하는데요. 제 생각에 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하면 뭐가 좀 좋아지고 안 하면 나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래? 운이 나빠서 안 되는 거는 실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배워서 하는데 어떨 때 기분이 좋으면 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는 아직까지 익지 않은 거예요. 바짝 익어봐요. 아무 때나 돼야지. 뭐 기분이 좋으면 되고 기분 안 나쁘면 안 되는 경우는 그거는, 예, 수능 시험 본다고 엿붙이는 거는 그건 그냥 기원이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 그거 붙인다고 솔직히 뭐 되긴 뭘 돼요. 솔직히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주역 배우면은 연만 붙여도 주역 하는 사람이 앞에만 가 있어도 그러면 무조건 다 잘 봐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역은 그런 거다. 예.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상황을 보는 눈이 빨라집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빨라지고 판단을 나름 합리적으로 하게 되고, 판단을 나름 합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런 거 없어요. 어삼삼하고 뭐 할까 말까 우물쭈물 하는 거 없어요. 해야 되면 하고 하지 말아야 되면 안 하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그렇게 길게 안 하게 돼요. 고민을. 왜냐하면 이 논리를 갖다 집어넣어 보면, 생각해 보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대로 해야죠.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나는 안 하겠어. 제가 이제 주역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었었거든요. 처음에 할 적에는 에이씨 뭐
귀신씨 나라 까먹은 소리를 하고 앉았네. 예, 요런 정도 생각이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글이 조금 보이니까, 야, 대단한 소리긴 한데, 아, 이거 나는 그런 거 못해. 에이, 그거 뭐, 그거 하면 무조건 손해인데 그걸 왜 해?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못 따라가겠다 해요, 나는. 그러다가 이제 일어서서 강의를 하게 되니까요. 내 입으로 떠들어 놓고 내가 실천을 안 하면은 도둑놈의 새끼 아니야, 이게. 그죠? 제가 이게 옳다고 여기서 떠들어 놓고, 물론, 제 말은 아니야. 이게 공자 말인지 누구 말인지 몰라도 하여간 옛사람 말인데, 이걸 옳다고 제가 전해놓고는 내가 이대로 실천 안 하면, 그 인간도 아니지, 그게. 예, 그래서, 아, 그래. 이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한참 동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의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은 이제, 아, 그래. 그 말이 맞고, 맞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하면 그게 이익이지.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서 기껏 배운 글은 저기다 던져놓고 행동은 다르게 하면 아직 글이 뱃속에 덜 들어간 거예요.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배기질 않은 거예요. 요즘에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은 해요. 아직 뭐 이대로 100% 그렇게는 되진 않지만, 예,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리고 이 일을 쓰는 거는 그래. 쓰는 거는 사람마다 그릇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릇이 다 다른데 그릇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릇대로. 이걸 배워서 가정을 편안하게 하면 그것도 잘한 거고요. 이걸 배워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면 그것도 잘하는 거고요. 이거를 배워서 뭐 어떤 회사를 운영하든지 고위직에 있든지 해서 많은 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이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예, 그 조직이 잘 굴러가죠, 당연히. 당연히 잘 굴러가지. 조직은 그렇잖아요. 집도 그래, 가정도 그래요. 아버지가 깽깽이면은 가족들이 전부 다 아주 치를 떨죠, 그죠? 조직에서도 그 조직의 장이 어리버리 하는 사람이면, 아니면 입만 사는 사람이면, 예, 밑에 사람들이 골 아프죠. 근데 이 논리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의 역할을, 지금 우리 이 효 6개 중에 내가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를 딱 생각하고 그대로만 행동하면은 일이 제대로 굴러갑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상황이면 여기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고,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이면 여기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굴러갑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되고, 이 자리 위치에 따라서 본인이. 물론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조직에서 하다못해 친목계 회장을 해도 여기 아니에요, 친목계 회장.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친목계를 운영하면 잘 되는 거죠. 일개 회원이 회장하는처럼 행동하면은 안 돌아갑니다, 이거. 왜? 천무이일이라 그러죠. 조직의 장이 둘이면 폐가 갈려요, 일단. 안 됩니다. 폐가 갈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주역은 대단히 쓸모 있는 거다. 예, 밖에서 계시는 분들은 주역 공부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래 살겠나 봐도 이게 가장 먼저예요. 그죠? 명리학하고 구별을 못해요. 저도 주역이라는 걸 배우러 오기 전에는 주역이란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원용호 씨라는 분을 따라서 떨레떨레 따라왔다가 어떻게 한 10년 이상이어서 이러다 보니까 있는데, 처음에 주역이 뭔지 요만큼 알았으면 여기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한문을 학교 다닐 적에 뭐 몇 자 한문 시간을 배운 거 이외에는 한문이라는 걸 배운 적도 없고, 명심보감 하나 읽어본 것도 없고, 사서적이 한 권 읽어본 적도 없이 여기로 왔습니다.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 이거 좀 때워야 되겠다 싶어서 한교 사서반을 그래도 꽤 여러 해 다녔죠. 꽤 여러 해 다녔고, 요새는 못 읽은 책 원전으로 솔직히 그거 다 보려면 머리 터져요. 안 읽어본 책은.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읽습니다. 그거라도 읽으면 어느 책에 무슨 소리 써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 공부는, 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센터에서 지금
초급반, 이제 중급반인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이제 못하고 그만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말에 일견 동의도 하지만, 그때 그만두신 분은 사실은 이거 글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쉽게 해줘도 안 와요. 아무리 쉽게 해줘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초급반에서 아주 돌아가는 그 이치를 설명을 해줘도 첫 귀에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처음 듣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무슨 저 말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전부 영매적이 귀신 소리 옮기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 처음 오는 사람은. 여기 쓰는 용어 자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주역이라는 걸 접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는데, 글쎄 괜히 부강지를 쑤셔가지고서 그나마 잠부를 꺼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차라리 가만히 묻어놔두면 그 온기가 오래 갈 텐데, 이걸 덜 쑤셔꺼내가지고서 그 잠불마저 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아직은 생각이 지금 정리가 다 안 돼 있습니다. 예. 서합은 형하니 이용옥하니라. 예. 꽉꽉 씹는 것은 형통하다. 옥을 씀이 이롭다. 글만 처음 보면 이게 이 주역이요, 뭐 서울대학교 학생이 읽는 100가지 인문학 책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4년 동안 이거 한 권도 못 읽고 나오는데 100권 중에 들어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해석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해석 봐도. 그 해석 한글로 써 있잖아요. 봐도 모른다고. 지금 이제 서합이 어떤 의미냐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계속 했습니다. 그 생각이 전제로 다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글을 보고서는 아무것도 이게 이해가 될 수 없거든요. 서합은 지금 이걸 씹어서 순치시키는 과정이다. 그 순치시킨다는 거는 오징어 다리를 씹을 수도 있고, 말 안 듣는 사람을 유치장에 가둬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수도 있고, 예전 삼천교육 때처럼 좀 과격하게 할 수도 있고, 요새 필리핀 두테르테가 아주 과격하게 하죠. 아주 과격하게 해요. 그쪽 뉴스를 이렇게 인터넷으로다가 이제 검색을 해놓으면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두테르테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 사람 하는 거 좀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 뉴스에다 그 사람 두테르테라는 말만 나오면 검색이 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자주 듣는데, 뭐 마약 잡는다고 뭐 막 쏴 죽이고 뭐 예달 저기 전두환 시절하고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예.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의 그 큰 틀의 기강이 잡히면, 그 마약이 잡히면 이 사람은 잘한 거죠. 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총 맞아 죽은 사람 개개인한테는 안타깝지만 전체 시스템을 살려내는 데는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 지금 이 서학계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인가? 그렇죠. 진시황이죠. 진시황을 육아에서는 아주 나쁜 놈이라 그럽니다. 분서갱유를 했죠. 선비를,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선비를 다 갖다 끌어묻고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결국은 그때가 법가란 말이에요. 법가 사상이란 말이에요. 예, 순치시키는 과정이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올해는 못 갔지만, 너무 과격해서 올해는 못 갔지만, 지금 육아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놈이지만, 글쎄요. 그냥 생각해 보면 이 혼란한 사회를 한 방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그런 길.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꼭 뭐 진시황이 아주 나쁜 짓만 올라가면 했다. 그리고 예, 주왕, 이 문왕이 이제 무너뜨린 은나라의 주왕이요. 여기 사실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나쁜 건 뭐냐 하면, 나라를 말아먹으니까 나라를 빼앗긴 게 나쁜 거야. 그리고 아마 이 정도 상황이, 나라가 혼란해졌는데 그 주지육료에 빠져서 글쎄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넘어지는 거를 뻐대기도 바쁜 때에 그랬을까 싶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나중에 승자가
역사를 저는 왜곡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자가 왜곡했다. 여기도 그 책 읽다 보면 뭐 강을 건너가는데 까마귀가 나와서 뭐 해줬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사람들한테 야 하늘이 지금 나를 돕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합은 형하니 이용옥 아니라 서합은 형통하다. 꽉꽉 씹는 건 형통하다. 씹히는 자도 형통해야 되고 씹는 자도 형통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씹는 자가 형통한 거는 맞죠. 이까다를 먹어야 되니까. 근데 씹히는 자 입장에서는 그럼 왜 형통하냐? 꽉꽉 씹히고 나서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늘도둑을 가만히 쳐내버려두면 소도둑 된다. 작을 때 일벌백계로 삼아서 큰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형통하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갖다 가두는 것이 이롭다. 내비두면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교통신호 한 번, 두 번 해서 안 걸리면 계속 그렇게 가요. 근데 한 번 딱 걸리면 어때요? 에이 재수없네 이러면서 벌금 한 10만 원 물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앞에 가면 자연적으로 브레이크의 발이 올라간다니까요. 왜? 한 번 물었잖아요. 그게 요 이용옥 칸이라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요건 했죠? 단활 이중요물일세왈 서합이니. 예, 금방 요걸 쓰면서 이롭다 그랬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 입안에 뭐 들어있는 게 서합이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은 옥 얘기도 아니고 입안에 들은 얘기도 아닙니다. 그죠? 이 서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를 지금 이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을 여기서 보고 설명하고 여기서 보고 설명하고 여기서 보고 설명하고 내려다보고 설명하고 쳐다보고 설명하고 장님 코끼리 만진다. 예, 장님 코끼리 만지는 지금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장님이 코끼리를 한 군데만 만지면 그거밖에 모르지만 두고두고 계속 돌아가면 만지면 나중에 머릿속에 코끼리가 그려질 거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서합하여 이형하니라. 꽉꽉 씹어서 형통하니라. 강유분하고 동이명하고 예, 강과 유가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강사묘 유사묘란 얘기입니다. 나누어지고 동이명하고 예, 행동함에 움직임에 분별 있게 하고 밝게 하고 뇌전이 합의장하야. 예, 뇌전은 지금 얘하고 합한 겁니다. 합해서 전기 두 개 음극 양극 아니고 예, 용접기어 해서 딱 떼면은 뻐찌직하고 불 나오잖아요. 합의장하고 요 장은 빛난다는 소리입니다. 빛난다는 소리. 여기서 장은 여기서 장은 이거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빛난다는 소리. 합의장하고 유득중이 상행하니 유가 중을 얻어서 위로 행하니 유가 중을 얻어서 위로 행하니 예, 얘도 유고 중을 얻어서 위로 행하니 수부당이나 비록 제자리 지금 이 부정은 제자리에 안 앉은 겁니다. 짝수 자리에는 양이 앉아야 되고 홀수 자리는 음이 앉아야 돼. 요게 마땅한 겁니다. 요게 정선옥이 마땅하고 한 거고 홀수 자리에는 그러니까 홀수 자리에는 양이 와야 되는데 음이 왔어요. 예, 요거 지금 계속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면 얘를 지칭해서 비록 예, 있는 그 자리는 위치는 마땅하지 않다. 예, 그렇지만 옥을 쓰면 이롭다. 상황은 지금 정권을 잡긴 잡았는데 아직 사방이 지금 안정이 안 돼 있어. 이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놈들 좀 잡아다 넣고 해서 평평하게 평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요게 지금 말하자면 박정희 때는 뭐가 있었나? 그때는 오래돼서 모르겠네. 그때는 뭐 대학 같은데 많으면 많이 잡아다 넣었죠. 전두환 때는 삼천교육대 그죠? 잡아다 넣었었고
김정은이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탁월해요. 딱 목 두 개 따고는 조용하잖아요. 소요도 없고. 지금 여기도 지금 뭐, 예, 하고 있는 과정들이 그거 막 하다 보니까 불똥이 자기네 쪽으로 또 튀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충남지사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도 요새 보니까 뭔지 시끄러워요. 아주. 속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다. 지금 이렇게 순치시키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반발이다. 왜냐하면 이놈을 씹다가 약한 턱이 이걸 씹으면 쥐턱 부서지지, 이빨 빠지죠. 그죠? 딱딱한 걸 씹는데 강한 아구 힘으로다 이걸 꽉 씹어야지 이게 내게 되는 거지. 설 씹어놓으면 이빨 부러지고 턱 나갑니다. 이거 설 씹어놓으면. 그죠? 한 방에 콱 물어버려야지. 뭐 사정 보고 물고 뭐 이러면 그러다가 턱 부러져요. 턱 부러져. 예? 지금 뭐 아마 좀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긴 해요. 제가 이재명에는 정확히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자기네끼리 지금 자중자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네 안에서 이제 막 서로 치고받고 막 하더라고. 이제 여태까지는 대우가 일사불란했었어요. 이거 딱 여당 대우가 일사불란했었는데 이번 문제는 안에서 막 자주자란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간 예.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시각에서 이 상황이 보이죠. 그런 시각에서. 상활. 예, 요 상은 이제 예, 저는 이 주역이 육아의 전유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엊그제 저 학교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좀 했어요. 난 이거 앞만 봐도 이거 육아의 글이 아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기도. 예. 육아에서 이거를 자기네 걸로 다 슬그머니 가져갔지. 육아의 글은 아니다. 그런데 요 상은 육아의 글로 걷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 상활, 대상. 요거 때문에 예, 선비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글이 육아의 글이다. 그리고 이제 개사전 때문에 철학이 됐다. 개사전 때문에. 천존지비하고 하는 그 개사전 때문에 철학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전이 서합이니. 예, 꽝꽝 울리는 게 서합이란 말입니다. 꽝꽝 울리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일사불란하게 사회를 통제하는 겁니다, 지금. 예, 사회를 통제하는 것. 선왕이 이하야. 여기서 이 상은 공자가 썼다고 말하니까, 공자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자가 썼다고 말하니까 선왕이 이하야. 여기서 선왕이라면은 아마 문왕, 문무왕일 겁니다, 아마. 은나라를 치고 주나라를 건국한 왕. 예. 명벌칙법하니라. 예. 벌을 밝혀서, 죄를 밝혀서 법에 따라서 엄단한다. 법에 따라서 행한다. 결국 이거는 군주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중간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죠. 중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치 않게 여기서는 선왕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군자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고위 관료 아니면 덕이 있는 제야 인사. 둘 다 군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다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인물 이든지 아니면은 정치나 행정이나 고위 관료 이런 사람을 지금 여기서 군자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얘기는 법을 공포하는 거는 나라의 군왕의 일이죠. 예전으로 치면.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읽을 때까지 넘어가고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명벌칙법한다. 예, 죄를 밝히고 법을 칙은 임금이 공포하는 게 신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혼이 아니고 저기 바꿨는데 안 바꿔놨네.
누구죠? 견훤이가 아니고 공예, 궁예. 아, 궁예. 아, 들었으면은 바로 고쳐야지. 안 고치고서. 예. 근데 사실 궁예든 뭐 견훤이든 별거 아닙니다. 뭐냐 하면 궁예가 잘못한 게 뭐냐 하면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기준이. 너 보니까 너 죄짓게 생겼어? 댕강. 당신 죄짓게 생겼어? 댕강.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부 다 달달 떨고서 협조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협조할 사람이. 뭔가 규칙이 서 있으면 규칙에다 맞추기라도 할 텐데 규칙이 없고 너 보니까 배반하겠어? 댕강. 모두가 지금 덜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덜덜 떨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 왕건도 역시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몸조심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몸조심을 하다가 그렇죠.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단 말이에요. 궁지에 아주 몰려버리니까 모의를 해가지고서 판을 뒤집어 엎은 거지. 극적반이 된 거죠. 판을 뒤집어 엎은 거. 여기 혁명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칙법은 임금의 재가를 얻어 공포된 법률입니다. 아이고 씨, 뭐야? 뭘 잘못 건드렸어? 며칠 전에도 남북관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의 재가로 공포됨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공포하는데 혼자 해도 되니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니 어쩌니 하다가 혼자서 공포해버렸죠.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옳은지 그른지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전제군주 시대는 아니라서 말입니다. 전제군주 시대는 왕이 해 그러면 끝이지만 지금은 아니죠. 예전에도 해 그래서 끝은 아니에요. 행정 옛날에도 보면 견제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왕이 이제 너무 권력이 커져버리면 그쪽으로 흘러가서 폐해가 되긴 하지만 과거 형벌제도 및 법집행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 얘기를 좀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는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형벌은 대명률에 의거하여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사형, 유형, 도형, 장형, 태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대명률은 명나라법이지, 명나라법. 명나라법. 대는 앞에다 그냥 크게 붙인 거고, 명나라법. 또 형벌을 세분화해서 사형에도 가명을 전제로 한 일률, 죽인 뒤에 그 시체를 거리에 내돌리는 효시, 매다는 거죠. 어느 시기에 가서 목을 졸라 죽이는 교대시, 사형이 선고되자마자 목을 졸라 죽이는 교불대시, 어느 시기에 베어 죽이는 참대시, 사형이 선고되는 즉시 죽이는 참불대시. 왜 사형 선고 내리고서도 한참 있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언제 박정희 때 한 번은 선고 내리자마자 그 이튿날 바로 처형해버린 예가 있어요. 한 번.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죠. 바로 처형해버린 예가 있어요. 독약을 주어 죽게 하는 사약, 시체를 여러 도망으로 잘라서 각처에서 보내어 민중에게 구경시키는 육실할 그 소리입니다. 육실할. 능지 처참하다 할 때 능지. 그 중에 차명이 많이 채용되었다. 대체로 정치범에게 적용된 유형은 유배 보내는 형입니다. 유배 보내는 형. 유형. 유배 보내는 거예요. 유배라고도 하며 방법에는 유흥생활을 고독하게 치르도록 하는 절도안치, 거주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둘러치거나 가시덤불을 쌓는 위리안치, 그리고 가극안치, 본인의 고향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본향안치. 본향안치가 가택 구군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그리고 위리안치는 제주도에 가니까 그게 있던데 울타리 가시덤불을 쳐서 집 하나 딱 가운데 있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 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중노동형에 해당되는 도형, 예, 도형도 장 60, 백도에 1년, 1년 반, 2년, 2년 반 또는 3년으로 구분하여서 전염, 초철 등의 중노동에 종사시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예는 지극히 드물었다. 예, 곤장 몇 대 때려서 가서 일해. 지금으로 치면은 교도소는 가서 일하죠. 형무소는 일 안 하고 그냥 방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거고. 예? 노역. 예, 노역. 예. 징역이 그 노역까지 하는 거고. 징역이. 예, 금고는 가만히 들어 앉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부자들이 들어가면 하루에 뭐 얼마를 까니 뭐 이러면서 가끔 몇십억까지 까니 하면서 신문에 나잖아요. 그죠? 그 얘기죠. 지금도 있어요. 말이 틀려 그렇지. 그죠? 특히 변원 충분이라 하여서 죄인을 변경해 수비군 병졸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도형에 가까운 형벌이었던 것 같다. 장형은 죄인을 대형장으로 때리는 것으로 죄에 따라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씩 때렸다. 태형은 경범자를 소형장으로 때리는 것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때렸다. 때리는 곤장도 군대에서만 사용하는 치도곤, 치도곤을 놓는다 그러는 말이 있죠. 중곤을 비롯해서 장형, 태형 등에 쓰이던 대중소곤의 5종류가 있는데 대전 회통에는 그 치수도 적혀 있다. 그림도 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림을 보여드리기엔 너무 좀 숭측해. 그냥 말로만 하세요. 저기 그림이 다 있어요. 이게 그림이 다 있는데,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고 애들도 올 수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 게 아닐 것 같아가지고. 예. 본래 오형은 서경 순전의 유유오형에서 비롯되었다. 주나라의 형법서인 여형에는 이마에다가 자자하는 겁니다. 먹으로다 글씨 새기는 거. 도둑놈하고 새기는 거. 예, 강도하고 새기는 거요. 그 다음에 예, 코를 뻥 뚫어 놓는데 코를 자르면 됩니다. 왜 임진왜란 때 왜 코하고 귀하고 베갔다 그러잖아요. 예, 코베기. 거세하기. 사마천이 궁형을 당했죠. 거세하기. 발꿈치 베기. 사형. 여기서 묵형하고 이거 비형하고 어느 게 더 셀 것 같아요? 저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묵형이 더 셉니다. 왜냐하면 명예의 손상을 주기 때문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우리 의형하고 여기서 지금 비라고 썼는데 월형하고는 이제 뒤에 효사에 나옵니다. 효사에. 예, 그 뒤 수나라의 문제는 예로부터 내려온 형벌을 정리해서 개황률을 제정하였다. 이때 태, 장, 도, 유, 사의 5형 제도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후대의 당송원명 모두 이를 답습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율령 제도를 도입한 삼국시대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였다. 고려사 형법지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 뒤 조선시대에 경국대전에도 법제화되었으나 1392년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태조의 교서에 모든 공사범죄의 판결은 대명률에 맞춘다는 원칙을 세워서 대명률이 조선시대 모든 형률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미국하고 짝짝꿍이니까 미국법 갖다가 쓴다 이 말이죠. 중국법 갖다 쓴다 이 말입니다. 대명률에 의하면 태형은 10대에서 50대의 5등급, 장형은 60에서 100대의 5등급, 도형은 반년씩 차이를 두어서 1년에서 3년간 5등급, 유형은 500리씩 차이를 두어서 2천리에 3천리에 3등급. 우리나라는 이건 안 됐을 것 같아요. 땅이 좁아서 2, 3천리 갖다 놓을 데가 없죠. 예. 3등급은 사형은 교, 참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교는 목 매다는 거고 참은 목을 베는 겁니다. 목멜 교자거든요. 참은 벨 참자고.
대명률은 권두에 수당률을 답습해 오형제를 제대로 실시했으나 실제 조문에는 능지처사, 자자, 정몰가산, 충분 등의 형벌을 규정해 오형제도는 사실상 붕괴된 셈이다. 정몰가산은 요거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싹 그 재물은 싹 압수하고 노비로 삼았다. 왜 가끔 그런 거 있죠 왜? 반역죄를 저지르면 노비로 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하여 실제로 죄인에게 적용된 형벌은 대명률 조항뿐만 아니라 대명률이 없는 사사, 육시, 각환, 기시, 효시, 단근, 압슬, 난장형. 아유 씨 너무 많다. 잠깐만요. 이게 말이 어려워서 저도 찾다 보니까 다 모르겠어요. 예? 예, 극형에 처한 죄인을 대우하는 뜻으로 임금이 독약을 내려 자결하게 하는 것. 이거는 사약 내리는 거 있죠, 그죠? 또 하나 옛날 형벌에 하나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묘에서 파내어 머리를 베고 팔다리 몸통을 여러 쪽으로 다시 차명을 가하는 것. 이런 형벌도 있고요. 또 극형에 하나 두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메고 양쪽에서 수레를 끌어서 죄인을 찢어 죽이는 것. 환열. 죄인을 목을 베어서 시체를 길거리에 내다 버리는 것. 육시. 예, 주로 나라에 크게 이토리게 한 반역범죄나 부모 형제 등을 살해한 강상죄에 적용시킨다. 대죄. 대죄를 범한 사람의 목을 매달아 군중 앞에 공시함으로써 대중을 경계시키던 일. 효수. 잘라서 매다는 거예요. 뭐죠? 구한 말에 의병 사진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그죠? 절도를 3번 이상 범한 자는 힘줄을 끊는 형벌. 국초에는 사처노비에게 본주인이 당근하는 것을 금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사사 독약 내리는 거. 육신은 예. 환이 뭐지? 19번. 환. 예, 두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메고서 양쪽으로 수레를 끌어서 죄인을 찢어 죽인다. 이게 환이랍니다. 기시 20번. 예. 시장거리에다가 매다는 거. 효시도 맨 같은 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근은 요건 뭐야? 22번. 예. 다리 힘줄을 끊는 데입니다. 그렇고 압슬. 요거는 고문하는 거죠. 무릎팍 쪼이는 거예요. 압슬. 난장. 막 두드려 패는 거. 네,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찾다 보니 되게 어려워요. 고려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고문법을 하나로 죄수나 피의자를 형틀에 묶어놓고 여러 형리들이 일제히 닥치는 대로 때린다. 법전에 규정되지도 않았고 치사율이 높았기 때문에 중종 6년에 금지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영조 4년에는 영구히 폐지되었다. 낙형은 또 뭐냐? 네, 불로 지지는 거네요. 전도주례형 이것도 뭐야? 용의자의 두 다리를 묶어놓고 다리 사이에 두 개 이거는 줄이 튼다 그러는 거 왜 있죠? 춘향이 줄이 튼다 그러죠? 그거네요. 그 다음에 예, 그 밖에 군문에서는 각종 곤장형이 성해서 국초부터 오행제도는 붕괴된 상태였다. 예, 주나라 무렵의 5가지 형벌은 묵, 예, 이마에다가 먹으로다 글씨 새기는 거, 코를 뱀, 월, 요거는 목에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있죠. 그걸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걸게 하는 거. 궁, 거세, 대벽, 사형. 여기서 뒤에는 의하고 월은 뒤에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 범죄의 종류에 따른 5가지 죄, 야형, 농사를 게을리한 죄, 군형, 군량을 어긴 죄, 향형, 불효와 그 밖에 잘못을 저지른 죄, 관형, 관직을 게을리한 죄, 국형,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불충한 죄, 예, 그런 게 있었다. 이 무렵의 형벌제도를 더 살펴보려면 얘기 추관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춘관, 추관, 천관, 지관, 춘관,
예, 하관, 추관, 동관 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뭐 2조 저기 저 뭐야 국방부, 내무부 뭐 이 소리예요. 지금으로 치면. 예.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추관은 지금의 법무부에 해당하겠네요. 법무부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초구는 시간이 엄청 갔네. 조금만 커피 한잔 하시고 계속 가요. 예.